약국에서 약사가 제 손에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이 약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독극물 성분입니다. 남편이 20년간 사준 혈압약이 독극물이었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년이요. 제가 이 약을 먹기 시작한 게 55세 때였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매일 아침 제 손에 약을 쥐어줬죠. 영자야, 약 먹어 혈압 관리해야지. 그렇게 20년을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그가 간 곳은 옆집, 30년 단짝 친구 최순희 집이었어요. 우리 셋은 30년을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같이 보냈고 여행도 함께 다녔어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순이를 껴안고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그런 모습으로요. 그날 밤 남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래된 편지가 나왔습니다. 1975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의 순이 편지였어요. 순이가 버려진 건가요? 50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저를 천천히 죽이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모두 밝혀드릴게요. 오늘도 평소처럼 동네 약국에 갔습니다. 남편 이철수가 아침에 건네준 처방전을 들고요. 여보, 혈압약 다 떨어졌으니까 약국 좀 다녀와. 알았어요. 저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으로 향했어요. 결혼한 지 50년 남편은 늘 제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약국에 들어서니 젊은 여자 약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혈압약 타러 왔어요. 네, 잠시만요. 약사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약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할머니, 이 처방전 언제부터 드셨어요? 응? 한 20년 됐나? 남편이 늘 챙겨줘서. 20년이요? 약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왜요? 뭔가 문제 있어요? 아니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약사는 황급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약사가 하얀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할머니, 약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약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사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작은 쪽지를 손바닥에 쥐어줬어요. 할머니, 이거 꼭 읽어보세요. 아무한테도 들키지 말고요. 약사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네, 이게 뭔데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집에 가서 혼자 계실 때 꼭 읽어보세요. 제발. 약사는 제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갔어요.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도대체 이 쪽지에 뭐가 쓰여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쪽지가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약사가 혼자 계실 때 읽으라고 했으니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응, 약 받아왔어. 그래, 수고했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이었어요. 나 잠깐 화장실 좀. 저는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작은 쪽지였지만 거기에 쓰인 글씨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쪽지를 펼쳤어요. 할머니, 이 약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성분을 분석해 봤는데 독극물이 검출됐어요. 혈압약이 아닙니다. 천천히 신체를 망가뜨리는 약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약사 김지영 드림. 쪽지를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쪽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독극물? 제가 20년간 먹어온 약이 독극물이라고? 여보, 괜찮아? 왜 이렇게 오래 있어? 남편이 화장실 문 밖에서 물었어요. 아, 괜찮아요. 금방 나갈게요. 저는 황급히 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화장실을 나왔어요. 여보,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럼 누워서 쉬어. 내가 저녁 준비할게. 고마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쪽지의 내용이 계속 떠올랐어요. 독극물이라고? 20년간 먹어온 약이? 그럼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은 50년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두 아들을 낳고 손주도 보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저를 해칠 리 없어요. 하지만 약사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남편에게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만약 남편이 정말 알고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는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차려준 저녁이었지만 한 숟가락도 먹기 힘들었어요. 여보, 진짜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럼 약이라도 먹어. 혈압약? 남편이 제 앞에 물과 약을 놓았습니다. 바로 오늘 약국에서 받아온 약이었어요. 저는 약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하얀 알약. 20년간 매일 먹어온 약. 남편이 늘 챙겨주던 약. 하지만 이제는 이 약이 독극물로 보였어요. 여보, 왜 안 먹어? 얼른 먹어야지. 남편이 재촉했습니다. 저, 배불러서 나중에 먹을게요. 배불러? 밥도 제대로 안 먹었잖아. 약은 먹어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어요. 평소에는 온화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재촉하는 걸까? 알았어요. 먹을게요. 저는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먹는 척만 하자. 저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혀 밑에 약을 숨겼어요. 잘 먹었어요. 그래, 그럼 푹 쉬어.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저는 황급히 화장실로 가서 약을 뱉어냈습니다. 변기에 떨어진 하얀 알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독극물일까? 아니면 약사가 착각한 걸까? 남편은 정말 나를 해치려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날 해칠까? 아니면 누군가 약을 바꿔치기 한 걸까? 아니면 약사가 실수한 걸까? 하지만 약사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거실로 나가 핸드백에서 오늘 받은 약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오래된 약통도 꺼냈습니다. 20년간 먹어온 약이 담긴 통.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약의 모양도 같고 색깔도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똑같은 약이었어요. 그럼 이 약을 어떻게 확인하지?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가르쳐 준 대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약 성분 분석 어디서? 검색 결과 식약처에 신고하거나
다른 약국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다른 약국에 가보자. 내일 남편 몰래 다른 약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만약 정말 독극물이라면 그땐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지만 만약 약사의 착각이라면 다행이고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일어났어? 오늘은 좀 나아? 응, 괜찮아요. 그래. 그럼 아침 먹고 약 먹어야지. 또 약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제가 약 먹는 걸 신경 쓰는 걸까? 나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가야 돼요. 친구? 누구? 최순희 언니. 오랜만에 점심 먹자고 해서. 순희 언니는 제 30년 지기 친구예요. 동네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죠. 아,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네, 그럼 나갔다 올게요. 저는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순희 언니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다른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약국. 거기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 약이 정말 독극물인지.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 약사가 인사했어요. 이 약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꺼냈습니다. 이 약이요? 무슨 약인데요? 혈압약이라고 들었는데 성분이 궁금해서요. 약사는 약을 받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할머니, 이거 어디서 받으신 약이에요? 약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네 약국에서요. 왜요? 이거 혈압약 맞긴 한데 성분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요? 네, 보통 혈압약에는 없는 성분이 섞여 있어요. 이거 정밀 분석해봐야겠는데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제 그 약사 말이 맞았어요. 이 약은 정말 이상한 거였습니다. 얼마나 드셨어요, 이거? 20년. 20년 정도요. 20년이요. 약사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거 큰일인데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가셔야 해요. 약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제가 20년간 먹어온 약은 독극물이었던 거예요. 그럼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약을 바꿔치기 한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약사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경찰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만약 남편이 정말 경찰서는 제 인생에서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찰서에 올 일이 없었는데.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신고요? 어떤 신고신가요? 제 남편이 저를 독살하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일단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약국에서 받은 쪽지, 다른 약국에서의 2차 확인, 그리고 20년간 먹어온 약.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약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20년간 제 곁에 있었던 하얀 알약들. 이거 성분 분석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남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을 거예요. 혹시 남편분이 약을 직접 처방받으셨나요? 병원 기록이 있을까요? 글쎄요.
남편이 항상 혼자 병원 갔어요. 전 따라간 적이 없고 이상했어요. 왜 남편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까? 할머니, 일단 집에 가셔서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남편분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요. 약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하고 병원 기록도 확인해야 해요. 그럼 저는 계속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평소처럼 지내셔야 해요. 절대 약은 드시지 마시고요.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남편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이제는 범죄자로 봐야 한다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보 왔어?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재미있었어? 응, 재미있었어. 그래, 그럼 점심 먹었어? 안 먹었으면 내가 해줄게. 남편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온화하고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좀 쉴게요. 그래, 푹 쉬어. 아, 약은 먹었어? 또 약 이야기였어요. 응,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들킬 수 없었어요. 그래, 잘했어. 혈압약은 꼭 먹어야 하니까. 남편이 제 어깨를 다독였어요. 그 손길이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경찰이 말한 대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20년치 처방전이나 병원 기록. 하지만 그게 어디 있을까? 남편은 늘 혼자 병원에 갔고 처방전도 혼자 받아왔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서랍을 뒤져봐야 하나? 하지만 5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 물건을 몰래 본 적이 없었어요. 서로를 믿고 존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저를 독살하려 했다면 저도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평소에 일하던 공간, 책장과 책상, 그리고 서랍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일반적인 문구류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 있을까? 저는 책상 밑 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했어요. 낡은 서류 봉투 하나. 병원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처방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방전을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2005년 3월 15일, 2005년 4월 20일, 2005년 5월 18일, 매달 한 번씩 규칙적으로. 그리고 모든 처방전에는 같은 약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디기탈리스 복합제. 혈압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그 약 이름을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디기탈리스 마이너스 소량 복용 시 심장 치료제, 과다 복용 시 독극물, 장기 복용 시 신경계 손상, 시력 저하, 근육 약화. 제가 20년간 겪어온 증상들이었어요. 시력이 나빠진 것, 가끔 손이 떨리는 것, 근육이 약해진 것. 모두 이 약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됐어. 남편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어요. 저는 황급히 서류를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여보, 거기 있어?
남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급히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한 장을 놓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뭐해? 남편이 서재 문을 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책 좀 찾으려고. 책? 무슨 책?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봤어요. 처방전이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천천히 서류를 주었어요. 그게 내 서랍을 뒤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위협적인. 당신, 이게 대체 뭐예요? 저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디기탈리스? 이게 혈압약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약국에서 확인했어요. 약사가 말해줬어요. 이게 독극물이라고. 약사가?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정말 날 죽이려고 한 거예요? 20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남편이 인정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영자야. 내가 50년 동안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요? 두 아들 낳아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미안해. 하지만 뭐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남편한테 소리 지른 적 없는 제가 이유가 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이유가 있길래 아내를 20년 동안 독살해요. 순이 때문이야. 순이? 최순이? 제 친구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순이가 왜 나와요? 순이가 원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가 원했다고? 내 친구가 날 죽이길 원했다고? 영자야, 넌 모르는 게 있어. 50년 전 일을. 50년 전? 나랑 순이는 원래 연인이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과 순이가 연인? 뭐라고요? 50년 전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나는 순이와 사귀고 있었어. 그게 무슨... 하지만 내가 나타났어. 너무 예쁘고 착하고 순수한 너.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나는 순이를 버리고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지. 순이는 그걸 용서하지 못했어.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순이가 10년 전에 나한테 왔어. 복수하겠다고. 너를 천천히 망가뜨리겠다고. 그래서 당신이 독약을 먹인 거예요? 미안해. 나는 순이를 사랑했었어. 그리고 내게 죄책감이 있었어. 남편의 고백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책감? 그래서 아내를 독살해요? 용서해줘, 영자야. 용서요? 20년 동안 매일매일 날 죽이려고 했으면서 나도 괴로웠어. 하지만 순이가 순이, 당신은 순이만 생각하는구나.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어요. 남편은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고 그 여자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저를 죽이려 했어요. 영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 이제 남이에요. 저는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경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 박영자입니다. 남편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그리고 공범이 있어요. 공범이요? 제 친구 최순이. 그 사람도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분 후 경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철수 씨 체포합니다. 경찰이 남편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영자야, 미안해. 남편이 끌려가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경찰은 곧바로 최순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순희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30년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사실은 50년 동안 저를 증오한 사람. 순희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순희가 나왔습니다. 어머, 영자야. 웬일이야? 경찰은 왜? 순희가 저와 경찰을 번갈아 봤어요. 최순희 씨죠?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박영자 씨 독살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영자야. 이게 무슨... 순희 언니. 아니, 최순희 씨. 당신 50년 동안 날 속인 거죠? 뭐, 내가 언제... 이철수가 다 말했어요. 당신이 남편을 사주해서 날 독살하려 했다고. 순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건... 왜요? 왜 그랬어요? 너 때문이야. 순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내 사람이었어. 내가 먼저 사귀던 사람이었다고. 그게 50년 전 일이잖아요. 50년이 지나도 난 잊을 수 없었어. 내가 내 남자를 뺏어간 거.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거. 순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복수한 거예요? 나를 친구인 척하면서 20년 동안? 그래, 복수야. 넌 행복하게 살았잖아.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나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야. 내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경찰이 순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순희 씨 가시죠. 나 줘. 영자야. 순희가 발버둥 쳤지만 경찰은 그녀를 끌고 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 친구, 아니 50년 원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남편도 없고 친구도 없고 5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경찰 조사실. 저는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형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박영자 씨, 50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50년 전이요? 네, 남편 이철수 씨와 최순희 씨가 연인이었다는 그때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1975년 봄, 저는 25살이었어요. 서울의 작은 양장점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때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철수, 28살의 잘생긴 청년. 손님, 양복 맞추러 오셨어요? 네, 결혼식에 입을 양복 좀 맞추려고요. 결혼식이요? 축하드려요. 아, 제 결혼이 아니고요. 친구 결혼식이요. 철수 씨가 멋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럼 치수 좀 재볼게요. 저는 줄자로 그의 어깨를 쟀어요.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손이 참 곱네요. 네, 아가씨 손이요. 바느질하는 손이라 그런가? 철수 씨가 제 손을 보며 말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 씨는 자주 양장점에 들렀어요. 양복 수선 좀 해주세요. 구두끈 좀 달아주세요. 단추 좀 달아주세요. 핑계는 많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러 온다는 걸. 영자 씨,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어요? 어느 날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시간이요? 왜요? 같이 영화 보러 갈까 해서요.
영화요? 싫으시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좋아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쳤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명동 극장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무슨 영화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철수 씨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떨렸으니까요. 영자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영화가 끝나고 철수 씨가 말했어요. 네, 저랑 사귈래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요? 네, 영자 씨요. 저는 첫눈에 반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못생겼고 아니에요.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네, 좋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매일 만나고 편지 쓰고 전화하고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양장점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죠? 네, 그런데요. 저 최순이라고 해요. 철수 약혼녀예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약혼녀요? 네, 철수랑 5년째 사귀고 있어요.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고요. 그럴 리 없어요. 철수 씨가 저한테 사귀자고 했죠? 그 사람 원래 그래요. 바람둥이에요. 순이가 비웃었어요. 저 확인해 볼게요. 확인? 뭘 확인해요? 이거 보세요. 순이가 사진을 꺼냈어요. 철수 씨와 순이가 함께 찍은 사진. 둘이 껴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1970년 여름 사랑하는 순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5년 전 사진이에요. 우리는 그때부터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거짓말쟁이에요. 저한테 이미 약혼녀가 있으면서 당신한테 작업 건 거죠. 순이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결혼식 날짜도 잡았어요. 내년 4월 15일. 아니에요. 철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직접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 7시에 명동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함께 가실래요? 순이가 도발적으로 물었어요. 가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 명동 다방. 저는 구석자리에 숨어 앉았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철수 씨가 들어오는 걸. 순이야, 오래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철수 씨가 순이 옆에 앉았어요. 순이야, 미안해.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만났지? 괜찮아.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 거 알아. 4월에 결혼하면 우리 꿈꾸던 신혼집에서 살 수 있겠지? 철수 씨가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어제 잡았던 바로 그 손으로.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다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철수 씨의 고백도, 데이트도, 손잡은 것도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만나기 싫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최순희 씨 아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 씨, 그걸 어떻게 해? 어제 다방에서 봤어요. 순희 씨랑 손잡고 있는 거. 영자 씨, 오해예요.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약혼녀 있으면서 저한테 고백한 게. 영자 씨, 제 말 좀 들어봐요. 듣기 싫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양장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영자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줘요. 싫어요. 가세요. 영자 씨, 순이랑은 끝났어요. 뭐라고요? 순이한테 말했어요.
우리 결혼 못하겠다고. 왜 그런 짓을 해요? 5년이나 사귄 사람한테. 제가 영자 씨를 사랑하니까요.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자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순이는 이미 정리했어요. 하지만 영자 씨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순이에게 미안했으니까요. 5년을 사귄 사람을 배신하고 저를 선택한 철수 씨. 하지만 저도 철수 씨를 사랑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순이 씨한테 직접 사과해야 해요. 그럴게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며칠 후 철수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순이한테 사과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화내더라고요. 당연하죠. 5년을 사귄 사람이. 미안해요, 제 때문에.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저는 영자 씨를 사랑해요. 1976년 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식장에서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도 얼마 없었습니다. 순이는 당연히 오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도 순이 편을 들어서 거의 안 왔고요. 영자야, 행복하게 살자. 응, 그럴게.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1년 후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 3년 후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보, 우리 행복하지? 응, 너무 행복해. 철수가 저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1991년. 아들들도 컸고 우리도 중년이 됐어요. 그해 가을이었어요. 동네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온 최순이라고 해요.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순이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순이. 영자야? 순이도 저를 알아봤어요. 순이? 언니? 세상에 여기서 만나다니. 순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15년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사 오신 거예요? 응. 남편이 이 동네에 직장 구해서. 우리 이제 이웃이네. 순이의 밝은 모습에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순이 언니, 그때 일은. 그거 다 옛날 일이야. 잊어버렸어. 정말요? 응. 나도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됐어요. 순이는 정말 과거를 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매일 우리 집에 놀러 왔고, 함께 장도 보고, 수다도 떨고. 영자야, 우리 진짜 친구 같다. 응, 그러게. 저는 순이가 정말 저를 용서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형사님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박영자 씨, 그때부터 최순희 씨가 계획한 거군요. 네. 저는 몰랐어요. 순이 언니가 복수하려고 일부러 이사 온 줄은. 형사님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최순희 씨 진술서입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순이의 진술이 적혀 있었어요. 1991년 나는 영자를 찾아냈다. 15년을 기다렸다. 영자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분노했다. 내 남자를 뺏어간 주제에 행복해?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영자 옆집으로 이사가서 친구인 척하자.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수하자. 영자가 가장 행복할 때 모든 걸 빼앗자. 서류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동안 순이는 제 옆에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5년 형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최순희 씨가 이철수 씨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순희가 남편을 찾아갔다고요? 네. 이철수 씨 진술에 따르면 최순희 씨가 협박했다고 합니다. 협박을요? 영자를 천천히 죽이지 않으면 내 과거를 다 폭로하겠다고요.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과거라니. 무슨 과거요? 이철수 씨가 순희 씨를 버린 게 아니었답니다. 네. 실은 이철수 씨가 순희 씨를 임신시켰고 낙태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순희 씨는 그 일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순희 언니가 평생 혼자 산 거였어요? 네. 결혼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답니다. 당신에게 접근하기 위한 거짓말. 세상에. 이철수 씨는 그 죄책감 때문에 순희 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순희는 15년을 기다려 제 옆으로 왔고 30년 동안 친구인 척하며 복수를 준비했고 그리고 남편을 협박해 저를 천천히 독살하게 했던 거예요. 영자 씨, 이제 아시겠어요? 이 사건의 진실을. 네, 알겠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50년 동안 이어진 비극이었어요. 철수의 잘못으로 시작됐지만 순희의 복수로 계속됐고 결국 저만 모든 걸 잃었습니다. 형사님, 순희 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형사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면회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순희를 만나야 했어요. 30년 친구, 아니 50년 원수,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한 번도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었는지. 구치소 면회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은 75세 박영자, 다른 한쪽은 75세 최순희. 30년 친구였던 두 사람. 아니, 50년 원수였던 두 사람. 순희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영자야. 순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희, 언니. 저는 그 호칭을 부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불렀던 말이라 자동으로 나왔어요. 면회 와줘서 고마워. 고맙긴요.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물어봐. 뭐든지 대답해 줄게. 순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마치 우리가 동네 카페에 앉아 수다 떠는 것처럼. 하지만 이곳은 구치소였고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언니 30년 동안 한 번도 날 친구로 생각 안 했어요? 제 질문에 순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요? 한 번도. 순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넌 내 복수 대상이었어. 30년 동안 매일 만나고 같이 웃고 같이 울었잖아요. 다 연기였어. 연기라고요? 응. 30년간 연기했어. 내가 행복할수록 더 복수하고 싶었거든. 순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왜요? 50년 전 일이잖아요. 왜 못 잊는 거예요? 50년이 지났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영자야, 넌 모를 거야. 사랑하던 사람한테 버림받는 게 어떤 건지. 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철수를 사랑했어요. 내가 사랑한 철수는 내 남자였어. 순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5년을 사귀었어. 우리는 결혼 날짜도 잡았고 신혼집도 구했어. 저는 몰랐어요. 철수 씨가 약혼녀 있는 줄.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돼?
언니도 저한테 말 안 했잖아요. 철수 씨 약혼녀라고 말했잖아. 양장점에 찾아가서. 그건 이미 저희가 사귄 후였어요. 그래서 그럼 괜찮아? 남의 약혼자 뺏어도 괜찮아?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철수를 사랑했어요. 사랑? 사랑이면 다야? 내 사랑은? 5년간의 내 사랑은 뭐야? 언니,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다 망가졌어. 순이가 유리창을 쳤어요. 면회실에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언니,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넌 행복하게 살았잖아.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언니도 결혼했잖아요. 좋은 남편 만났다고. 거짓말이야. 순이가 소리쳤어요. 거짓말? 나 결혼 안 했어. 평생 혼자 살았어. 하지만 언니가 1991년에 다 거짓말이야. 내 옆에 살기 위해 지어낸 거야.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복수하려고. 너한테 복수하려고. 언니, 15년을 찾아다녔어. 내가 어디 사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1991년에 찾았지. 내가 떡볶이집 하는 거, 아들 둘 키우며 행복하게 사는 거. 그래서 옆집으로 이사 온 거예요? 응. 내 옆에서 살면서 내가 행복한 걸 매일 보면서 분노했어. 30년 동안 연기했어. 친한 친구인 척, 너를 걱정하는 척. 그럼 제 생일 때마다 케이크 사온 것도 연기. 제가 아플 때 간호해 준 것도 연기.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준 것도 다 연기야. 순이가 울부짖었어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복수밖에 없었어. 그게 내가 살아갈 이유였어. 하지만 언니, 그건 너무 너무 잔인해? 철수가 나한테 한 짓만큼 잔인해? 순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철수가 언니한테 뭘 했는데요? 넌 모를 거야. 철수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형사님한테 들었어요. 언니를 임신시켰다고. 임신만 시켰어? 낙태를 강요했어.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넌 알아? 그 낙태 수술 때문에 내가 평생 아이를 못 낳는 몸이 됐다는 거. 언니, 결혼도 못했어. 누가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겠어? 그건 철수 잘못이지.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야.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철수는 날 버리지 않았어. 언니, 그건 억지예요. 억지? 사실이야. 내가 나타나서 철수를 유혹했어. 저는 유혹 안 했어요. 철수 씨가 먼저. 거짓말. 넌 내 남자를 뺏으려고 일부러 접근했어. 순이는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언니, 진정하세요. 우리 차분히 얘기해요. 차분히? 어떻게 차분해? 50년을 기다렸는데 50년이나 증오하며 사는 게 행복했어요? 제 질문에 순이가 멈칫했어요. 뭐? 언니, 50년간 증오하며 사는 게 행복했냐고요.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니, 행복하지 않았어. 그럼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밖에 할 게 없었어. 복수 말고는. 언니도 새로운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할 수 없었어. 아이를 못 낳는 몸인데 누가 날 받아줘? 세상에는 아이 없이도 행복한 부부가 많아요. 난 아니야. 난 아이를 원했어. 철수랑의 아이를. 순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철수는 그 아이를 죽였어. 그리고 날 버렸어. 언니, 그래서 복수한 거야. 너한테도 철수한테도.
언니, 철수는 이해해요. 하지만 왜 저까지? 넌 철수를 뺏어갔잖아. 하지만 저는 언니한테 아무 잘못했어. 남의 약혼자를 뺏은 게 잘못이야. 순이와 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노려봤어요. 언니, 저 하나 물어볼게요. 뭔데? 30년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저를 친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어. 네. 단 한 번. 진짜 친구라고 생각한 적 있어. 언제요? 5년 전 내 남편 철수가 쓰러졌을 때. 5년 전 철수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살아났지만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었죠. 그때 넌 매일 병원에 갔잖아. 철수 간호하느라. 네. 나도 따라갔어. 너 혼자 힘들까봐. 맞아요. 언니가 같이 있어줘서 큰 힘이 됐어요. 그때 진짜 내가 친구처럼 느껴졌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울면서 내 어깨에 기댈 때 난 생각했어. 이 사람이 내 진짜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언니. 하지만 철수가 깨어났잖아.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어. 그게 왜? 그때 깨달았어. 아, 난 절대 너를 용서할 수 없구나. 왜요? 그때 용서할 수 있었잖아요. 용서하면 내 50년은 뭐가 돼? 내가 혼자 고통받은 50년은? 언니. 그래서 더 철저하게 복수하기로 했어. 철수를 협박해서 너를 죽이게. 순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언니, 후회해요? 응. 정말요? 진짜야.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순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복수를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잖아. 언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나도 알아. 난 범죄자야. 살인 미수범. 언니는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징역 10년 이상은 받을 거래. 변호사가 그러던데. 10년. 난 85살에 출소하겠네. 죽기 직전에. 순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영자야, 나 하나 부탁해도 돼? 부탁이요? 내가 출소하면 그때 한 번만 만나줘. 왜요? 진짜 친구로서 만나고 싶어. 이번엔 거짓말 없이. 언니, 그건 안 되면 됐어. 내가 너무 큰 걸 바랐나 봐. 아니에요. 생각해 볼게요. 정말? 네. 10년 후면 저도 85살이니까. 그때까지 살아있으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영자야,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언니도 많이 힘들었겠어요. 응. 50년간 증오하며 산 게 너무 힘들었어. 이제 그만 내려놓아요. 증오. 알겠어.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영자야, 가봐. 네. 건강히 지내세요, 언니. 너도 행복하게 살아. 고맙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돌아 나가려는데 순이가 불렀습니다. 영자야.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이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저도 손을 들어 유리창에 댔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손이 마주봤어요. 30년 친구였던 두 사람. 50년 원수였던 두 사람. 이제는 무엇이 될까요? 면회실을 나왔어요. 복도에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자 씨, 이철수 씨도 면회 신청하셨는데요. 남편도요? 네. 만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20년 동안 저를 독살하려 한 사람. 만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다른 면회실로 안내됐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남편, 78세의 늙은 남자. 한때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 영자야. 남편이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앉으세요. 응. 남편이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영자야, 미안해. 몇 번째 미안해요? 셀 수 없을 만큼. 왜 그랬어요? 순이가 협박해서. 협박이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없었어. 내 과거가 밝혀지면. 과거요? 순이를 임신시키고 낙태시킨 거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또 뭐가 있는데요? 순이를. 나는 정말 사랑했어. 뭐라고요? 너랑 결혼한 후에도 평생 순이를 잊을 수 없었어. 남편의 고백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는요? 50년 동안 저는 뭐였어요? 영자야, 미안해.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게. 말해보세요. 난 순이를 사랑했고 너는 책임이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너는 책임이었어.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이 책임이었다니.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영자야,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잠깐만, 내 말 끝까지 들어줘. 남편이 급하게 말했어요. 더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충분히 들었어요. 아니야,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너는 책임이었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책임이 사랑으로 변했어. 뭐라고요? 처음엔 정말 책임감으로 너랑 결혼했어. 순이를 버린 죄책감, 내 순수함을 지켜줘야 한다는 의무감. 하지만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뭐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진심이야. 아들을 안고 있는 내 모습, 나를 위해 밥하는 내 모습, 힘들어도 웃는 내 모습. 그만해요. 영자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순이와는 다른 사랑이었지만. 다른 사랑? 순이는 열정적인 첫사랑이었어. 불타오르는 사랑. 하지만 너는 따뜻한 사랑이었어. 포근하고 안정적인. 그게 사랑인가요? 안정적이면 사랑인가요? 영자야. 전 열정적인 사랑을 원했어요. 당신이 순이 언니한테 준 그런 사랑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그런 사랑을 못 줘서. 50년이요. 50년 동안 저는 당신 옆에 있었는데 당신 마음은 항상 순이 언니한테 있었잖아요. 그건 인정하세요. 평생 순이를 잊지 못했다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해. 순이를 평생 잊지 못했어. 왜요? 왜 못 잊어요? 첫사랑이니까. 전 첫사랑이 아니었나요? 영자야, 너는 내 마지막 사랑이었어. 마지막 사랑? 처음은 순이었지만 마지막은 너야.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할 사람. 그런 말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지. 하지만 진심이야. 남편이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영자야, 나는 진짜로 너를 20년 동안 독살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왜 했어요? 순이가 위협했어. 위협이요?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내가 알면 날 떠날 거라고. 당연하죠. 당신이 순이 언니를 임신시키고 낙태시킨 걸 알았으면 당장 이혼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어. 너를 잃는 게, 저를 잃는 게 무서웠으면 왜 독살을 해요? 역설적이지. 순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 뭐려? 내가 너를 잃고 싶지 않다는 걸.
그래서 더 잔인한 방법을 택한 거야. 천천히 죽이는 거. 그러면 난 계속 너 옆에 있으면서도 너를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지. 잔인하네요. 맞아. 순이는 나도 고문하고 싶었던 거야.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멈출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면 됐잖아요. 순이가 협박한다고. 그럼 내 과거가 다 밝혀지잖아. 그게 두려워서 아내를 독살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자야, 나는 비겁한 놈이야. 알고 있어요. 용서해줘. 못해요. 절대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재판에서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징역 15년 정도래. 15년이면 당신 93살이네요. 응. 아마 감옥에서 죽겠지.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영자야,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요? 아들들, 손주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마. 왜요? 당신이 한 짓을 숨기라고요? 아니, 순이와 내 과거 말이야. 아들들이 알면 충격받을 거야. 당연히 충격받겠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다른 여자를 평생 사랑했다는 건 아들들이 알 필요 없잖아. 그건 저는 망설였어요. 사실 아들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20년간 독살하려 했다는 것도 충격인데 아빠가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니. 알겠어요. 그 부분은 숨길게요. 고맙다, 영자야.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그리고 이혼할 거예요. 그것도 알아. 50년 결혼 생활은 오늘로 끝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너는 나를 사랑했어? 남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요. 잘생긴 남편, 다정한 남편. 하지만 언제부턴가 느꼈어요. 남편의 눈빛이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걸. 사랑했어요. 정말? 네. 처음 30년은 정말 사랑했어요. 30년? 그 후 20년은 익숙함이었어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익숙함? 당신이 저한테 열정적인 사랑을 안 주니까 저도 식은 거예요. 영자야. 하지만 그래도 당신 옆에 있었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으니까.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는 말 지겹네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영자야, 건강해. 당신도요. 재판에서 보자.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돌아 나가는데 남편이 다시 불렀습니다. 영자야. 네. 사랑했어. 내 방식대로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어. 남편의 눈물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 사랑했어요.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벌써 저녁이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50년이 끝났구나. 저는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준혁이었어요. 엄마 어디세요? 응, 밖에. 빨리 집에 오세요. 동생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알았어. 지금 갈게. 집에 도착하니 두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큰아들 준혁 48세, 작은아들 준수 45세. 엄마. 두 아들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울어?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괜찮을 리 없잖아요. 아빠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응, 그랬어. 20년 동안요?
응, 미친 거 아니에요? 아빠가, 준수가 소리쳤어요. 진정해, 준수야. 어떻게 진정해요? 아빠가 엄마를 독살하려 했는데. 형, 나 아빠 면회 안 갈 거야. 죽어도 안 가. 나도. 두 아들이 분노했어요. 얘들아, 아빠도 이유가 있었어. 이유요? 무슨 이유로 엄마를 독살해요? 그건 저는 남편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순이와의 과거는 말하지 않기로 했었죠. 아빠가 협박당했어. 협박이요? 누구한테요? 최순이 이모한테. 순이 이모요? 왜요? 아들들이 놀랐어요. 과거에 아빠랑 순이 이모 사이에 뭔가 있었나 봐. 뭐가 있었는데요? 그건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순이 이모가 아빠를 협박해서 나한테 독을 먹이게 한 거야. 반은 진실, 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아빠도 피해자잖아요? 아니야. 아빠는 가해자야. 협박당했어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엄마, 얘들아, 엄마는 아빠랑 이혼할 거야. 두 아들이 숨을 멈췄어요. 이혼이요? 응. 50년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이야. 하지만 엄마, 그래도 아빠는 15년 형을 받을 거야. 93살에 출소해. 93살이면 아마 감옥에서 죽겠지. 엄마,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왜 내가 용서해야 해? 20년 동안 날 독살하려 한 사람을. 하지만 우리 아빠잖아요. 너희 아빠지, 내 남편은 아니야. 이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준혁아, 엄마 마음 이해해줘. 엄마도 힘들어. 알아요, 엄마. 하지만 얘들아, 엄마 혼자 좀 있게 해줘.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나는 뭐였을까? 철수한테 나는 뭐였을까? 책임, 그리고 사랑.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순이는 열정, 나는 안정. 하지만 그게 사랑일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영자 씨? 저 김지영 약사예요. 처음 쪽지를 준 그 약사였어요. 아, 약사님.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남편분이랑 최순희 씨 체포됐다고. 네. 할머니, 제가 도움이 될까요?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제가 처음 약 성분 이상한 거 발견했잖아요. 고맙습니다, 약사님.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약사님,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손님인데. 김 약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제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네. 제 할머니도 며느리한테 독살당할 뻔했어요. 10년 전에. 세상에. 다행히 발견해서 막았지만 할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사님, 영자 할머니 꼭 이기세요. 재판에서. 네, 이길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힘이 났어요. 다음 날 검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재판 준비를 해야 했어요. 박영자 씨,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 증거는 충분합니다. 20년치 처방전, 약 성분 분석 결과, 두 사람의 자백. 그럼 유죄 확실한 거죠? 네. 다만 형량이 문제예요. 형량이요? 이철수 씨는 15년, 최순희 씨는 10년 구형할 예정입니다. 그게 다예요?
살인 미수와 공모죄입니다. 이 정도가 최대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박영자 씨, 재판에서 최후 진술하시겠어요? 네, 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실 건가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사실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남편을 용서할 것인가? 순이를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처벌을 원할 것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겠지. 50년 결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75세의 인생. 과연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재판 당일 아침,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75세의 늙은 여자, 50년 결혼 생활을 끝내러 가는 여자. 엄마, 준비 다 됐어요? 큰아들 준혁이 물었어요. 응, 다 됐어. 저희도 같이 갈게요. 준수도 가니? 네, 엄마. 저도 가야죠. 작은 아들 준수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차 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철수와 처음 만났던 계절도 가을이었죠. 모든 게 가을에 시작됐고 가을에 끝나는구나. 법원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박영자 씨,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남편과 친구의 배신, 어떤 심정이십니까? 용서하실 건가요? 마이크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이 저를 막아주며 법정으로 안내했어요. 법정 안. 좌석이 거의 다 찼어요. 방청객들, 기자들,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두 사람. 철수와 순이. 죄수복을 입은 그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두 기립하세요.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착석하세요.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이철수, 최순희. 일어서세요. 두 사람이 일어섰어요. 먼저 검사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철수 피고인은 20년간 아내 박영자 씨에게 독극물을 먹였습니다. 목적은 천천히 건강을 악화시켜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순희 피고인은 이 범행을 사주하고 공모했습니다. 특히 최순희 피고인은 30년간 피해자의 친구인 척하며 접근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증거는 명확합니다. 20년치 처방 전, 약 성분 분석 결과, 그리고 두 피고인의 자백. 이에 검찰은 이철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최순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 변호인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철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이철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순희 피고인이 과거 일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고, 변호인, 협박당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재생했어요. 녹음 파일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영자한테 계속 약 먹여. 안 그러면 내 과거를 다 폭로할 거야. 순이야, 제발. 이제 그만하자. 그만? 50년을 기다렸는데? 절대 안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이철수 피고인도 피해자입니다.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변호인. 재판장이 말을 끊었어요.
협박당했어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하지만 변호인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순이의 변호사였어요. 재판장님, 최순이 피고인의 과거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50년 전 이철수 피고인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임신 후 강제 낙태, 그로 인한 평생 불임. 그 고통이 복수로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만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앉았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철수,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철수가 일어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20년 동안 제 아내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철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영자야, 정말 미안해. 50년 동안 너한테 제대로 된 사랑을 못 줘서 미안해. 다른 여자를 잊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20년 동안 너를 죽이려 해서 정말 미안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비겁한 놈입니다. 과거가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진실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내 방식대로지만 진심으로.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님,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요. 다만 죽기 전에 아내한테 한 번만 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철수가 앉았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피고인 최순이,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괴물입니다. 5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영자를 친구인 척하며 30년간 속였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협박해서 영자를 죽이게 했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랬냐고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제 남자를 뺏어간 영자가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 증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영자야, 미안해. 30년 동안 널 친구로 대한 척하며 속여서. 하지만 한 가지는 진실이야. 5년 전 내 남편이 쓰러졌을 때, 그때만큼은 진짜 내 친구였어. 그때 느꼈어. 아, 나는 영자를 미워할 수 없구나. 하지만 복수를 멈출 수 없었어. 이미 너무 많이 왔으니까. 영자야, 용서해줘. 아니, 용서 안 해도 돼. 나도 날 용서 못하니까. 순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재판장님, 저한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세요. 저는 50년을 증오하며 살았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이제 그만 쉬고 싶어요. 순이가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피해자 박영자 씨,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네, 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75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을 이철수와 함께 살았고 30년을 최순이와 친구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고 친구는 평생 저를 증오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독을 먹었고 30년 동안 매일 속았습니다. 제 인생은 거짓 위에 세워진 집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철수도 최순이도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 철수는 첫사랑을 잊지 못해 평생 괴로워했고 순이는 복수를 위해 평생 자기 인생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해쳤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망쳤습니다. 그게 더 슬픕니다.
철수는 93살에 출소하고 순이는 85살에 출소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재판장님,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처벌을 원할 것인가. 며칠 동안 고민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제 말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법은 그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문제니까요. 이철수와 최순희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재판장님, 법대로 판결해 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선고하겠습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30분간의 휴정. 저는 복도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두 아들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응. 정말 용서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왜요? 미워하면 나도 순이처럼 되니까. 엄마, 50년을 증오하며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엄마 대단하세요. 아니야. 나도 아직 마음이 복잡해. 하지만 노력할 거야. 미워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준수도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엄마,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글쎄, 혼자 살아야지. 저희랑 같이 살아요. 아니야,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엄마, 준혁아,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이제라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자주 뵈러 올게요. 그래, 자주 와. 30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재판 재개합니다. 모두 입장하세요.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 일어서세요. 철수와 순이가 일어섰어요. 피고인 이철수. 네. 귀하는 20년간 배우자를 상대로 살인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배신한 점이 매우 중대합니다. 이에 귀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 최순희. 네. 귀하는 범행을 사주하고 공모했습니다. 특히 30년간 피해자를 기만한 점이 악질적입니다. 이에 귀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순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쿵!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철수가 끌려가기 전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사랑했어요. 순이도 저를 돌아봤어요. 영자야, 10년 후에 만나줄래?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두 사람이 법정을 나갔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50년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30년 우정도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가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박영자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심이십니까?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하지만 왜요? 20년간 독살 당하셨는데 미워하면 제가 불행해지니까요. 저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이세요? 혼자 살면서 제 인생을 찾아갈 겁니다. 75살에 새로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불었어요.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진짜 인생이 50년의 거짓이 끝나고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삽니다. 50년을 남편과 살다가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틉니다. 클래식이요. 철수는 싫어했던 음악이죠. 시끄럽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먹어요. 토스트 한 장, 커피 한 잔. 철수가 있을 땐 매일 아침 7시에 상을 차려야 했죠. 된장찌개, 생선구이, 김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편합니다. 요즘 저는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76세에 처음 배우는 수영. 처음엔 물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지금은 25m를 헤엄칠 수 있어요. 수영장에서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같은 시니어반 언니들이에요. 김혜자 언니, 이미숙 언니, 박정희 언니. 우리는 수영 후 카페에서 차를 마셔요. 영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혜자 언니가 말했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남편 없으니까 편하죠? 미숙 언니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솔직히 편해요. 50년을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해요. 맞아요. 저도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엔 슬펐는데 지금은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정희 언니가 공감했어요. 우리는 매주 목요일 만나요. 수영하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가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최순희. 1년 만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뜯었어요. 영자 언니, 잘 지내시나요? 저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50년을 증오 속에 살았던 제가 부끄럽고 후회돼요. 순이의 글씨였어요. 언니를 미워한 50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언니와 친구로 지냈을 거예요. 진짜 친구로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언니, 제가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법정에서 용서해 주셔서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답장을 써야 할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답장을 썼어요. 순이야, 편지 잘 받았어. 너도 건강히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야. 나도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어. 76세에 처음 배우는데 재미있더라. 너에 대해 생각해 봤어. 사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 50년 친구가 날 죽이려 했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너도 고통스러웠구나. 50년을 증오 속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더 불쌍하더라. 순이야, 이제 내려놓자. 우린 너무 오래 과거에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자. 비록 같이는 못 살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건강 챙기고 잘 지내. 그게 나한테 진짜 사과가 될 거야. 마이너스 영자가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무슨 일인데? 폐암이래요. 말기라고 하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면회 가실래요?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철수, 저를 20년간 독살하려던 사람. 하지만 30년은 진짜로 저를 사랑했던 사람. 응, 갈게. 엄마, 진짜요?
응, 마지막 일 수도 있잖아. 준혁이가 병원 주소를 알려줬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상에 철수가 누워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모습, 많이 야위었더군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영자, 철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왔어. 올 줄 몰랐는데. 나도 올까 말까 고민했어.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많이 아파? 응, 좀. 의사 선생님이 뭐래? 길어야 6개월이래. 침묵이 흘렀어요. 영자, 미안해. 알아. 정말, 정말 미안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난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어. 처음 30년은 괜찮았어. 응, 그땐 좋았지. 나중 20년이 문제였지.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 나를 진짜로 용서한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진짜 용서했는지 아니면 그냥 내려놓은 건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미워하면 내가 불행하잖아. 나는 이제 행복하고 싶거든. 철수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거면 됐어. 영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그땐 너만 사랑할게. 순이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너만 바라보고 살 거야. 철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음 생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 생은 고마웠어. 나쁘지만은 않았어. 30년은 좋았으니까. 철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영자. 이렇게 와줘서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람이구나. 건강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50년의 인연이 완전히 정리되는 순간 6개월 후 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더군요. 순이도 왔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가 다가왔어요. 언니, 응. 철수 오빠, 떠났네요. 응. 이제 편히 쉬겠지. 언니 정말 미안해요. 알아. 나도 편지 받았어. 언니도 건강하세요. 너도. 우리는 짧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8세 할머니. 주름투성이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밝았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78세의 새 출발.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음 날 수영장에 갔습니다. 언니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영자 씨, 어제 장례식 다녀왔다며? 네, 다녀왔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수영을 마치고 카페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고. 영자 씨, 다음 주에 우리 제주도 갈 건데 같이 갈래요? 혜자 언니가 물었어요. 제주도요? 응, 2박 3일.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좋아요. 갈게요. 야호. 우리 넷이서 가는 거야. 언니들이 환호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지난 78년의 인생.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아볼 만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부터는 진짜 제 인생이라는 거.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그냥 저를 위해 사는 거, 그게 제가 찾은 행복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어요.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78세의 봄. 늦었지만 아름다운 시작. 그리고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